최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이 못해서 오히려 그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고, 뭐라고 해도 좋아요. 역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분명히 우파에게 기회는 올 것이다.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오늘 추미애 장관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그나마 좀 반가운데, 그거 말고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느냐. 국민의 편에 서서 입법을 해라.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홍준표가 밀고 있는 게 있어요. 홍준표의 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 이것을 미래통합당에서 해라. 홍준표 혼자 하게 두지 말고 미래통합당도 여기에 같이, 가능하면 홍준표를 입당을 다시 복당을 받아주는 게 가장 좋지만, 이게 아니라도 홍준표의 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을 통합당에서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의 민심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홍준표가 좋은 세상 만들기 법안으로 1호 법안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김현미, 문재인 이런 사람들의 실망하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집값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홍준표의 1호 법안, 부동산 규제 완화, 재개발 재건축 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미래통합당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 편에 서는 거예요. 공수처니, 여러분, 공수처가 악법이지만, 공수처가 통과된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손해되는 거 있습니까? 일반 국민한테 와닿습니까? 공수처가 통과된다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 이게 정말 안 좋은 법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습니까? 그럼 없어요. 까놓고 말해서. 국민들 민심을 흔들 수 있는, 국민 편에서, 국민들 시각에서 국민 편에 서서 입법을 해라. 입법 활동을 해라.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홍준표 의원이 그것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하고 있는 이것을 미래통합당이 해야 된다. 네, 율티비님이 저렇게 주워 먹으라고 던져주는데도 못 받아 먹는 통합당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홍준표가 내고 있는 이 입법안을 그냥 받아먹기라도 해라. 미래통합당은. 아, 맞다.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같이 좀 해보라는 겁니다. 홍준표가 원맨쇼만 하게 두지 말고, 홍준표 원맨쇼만으로는 안 됩니다. 홍준표는 이회창 전 총재도 아니고 박근혜 전 당대표도 아니에요. 홍준표도 과거 이회창이나 과거 박근혜 정도의 정치력은 없어요. 그래서 원맨쇼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무소속이에요. 그래서 더 그만큼 맨파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국민 편에서는 입법 활동을 해갖고 국민 편에 서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통합당이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 편에 선 통합당이 싸우는 느낌, 통합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느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만들어내라. 그것은 지금 홍준표가 하고 있는 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 아니다. 요거를 미래통합당도 하면 된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부동산 규제 완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라. 그렇게 해야지 집값이 잡히지. 지금 집값이 올라갔고 사람들이 우유분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값 때문에 열받은 사람들의 등을 긁어줘라. 미래통합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나서갖고, 야, 지금 집값 왜 못 잡고 있어? 이명박 때 잡았잖아. 이명박 때 잡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진 않았어. 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집값이 오르냐? 부동산을 이렇게 규제하니까, 세금을 올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하니까, 못하게 막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완화를 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비판을 하고 대안으로 입법안도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열받아 있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라. 그러면서 국민 편에 서라. 두 번째, 최저임금,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라. 이것도 홍준표가 2호 법안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것을 미래통합당이 들고 와라.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서 주 52시간제 때문에 미치겠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이것 때문에 잘려나간 알바들, 일자리가 없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등을 긁어줘라. 자영업자들 편에 서라. 중소기업들 편에 서라. 일자리 없는 청년들의 서라. 청년들 편에 서라.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등에 업고 민주당과 맞서 싸워라. 그리고 충학범 6개월 이내 사형 집행, 이것도 60%가 넘는 65%에 달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는 법안입니다. 이것도 국민 편에 서서 충학범들, 요즘 툭하면 제가 소개는 안 드립니다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보니까 제가 뭐 굳이 소개는 안 드립니다만 어떤 뭐 계모가 뭐 9살짜리 자식을 죽이고 뭐 계부가 뭐 어린 여자를 어린 딸을 새 딸인가요? 새 아빠가 새 딸을 뭐 성폭행을 하고 그러다가 죽이고 뭐 이런 온갖 흉악 범죄들이 요새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노를 등에 업고 이런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민 편에 서라. 그리고 지금 이것들까지는 홍준표 의원이 제출한 그런 법안이고요. 앞으로는 미래통합당과 홍준표 의원도 이런 법안을 내면 됩니다. 각종 기업 규제를 없애라. 특히 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폐지를 해라. 이런 법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파들의 가려운 곳을 빡빡 긁어줘라. 우파 국민 편에 서고 일반 국민들의 편에 서라. 또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를 해라. 상속세 폐지 법안을 내라. 상속세 폐지 입법을 해라. 이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은 상속세의 현실안을 내라. 상속세 지금 너무 높아. 65% 상속세인 거 모르는 사람들이 파다합니다. 여러분. 상속세가 미친 듯이 높은 거 모르는 국민들이 많고 우리나라 소득세가 이렇게 높은 줄, 부자들이 이렇게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는 줄 모르는 국민들이 파다해요. 이것을 알려라. 국민들에게. 상속세 현실적으로 깎아줘야 된다. 아니면 폐지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해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가자. 우리나라 이제 먹고 살만해진다. 20대 젊은 남자들, 군대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군대를 가는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 앞으로 갈 사람들, 젊은 자녀를 둬서 곧 있으면은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부모들, 이런 사람들 편에 서서 모병제를 주장을 해라. 우리나라 먹고 살만 나라인데 왜 아직까지 징병제를 하냐? 자유주의 국가에서 왜 신체의 자유를 제약을 하냐? 모병제로 가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많이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자율화를 하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민연금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국민연금을 개혁도 안 하고 그냥 문재인 정권은 덮고 가려고 합니다. 이걸 왜 덮어두게 두냐? 미래통합당. 미래의 통합당인데 미래에 대한 생각 안 합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을 안 하고 미래에 대한민국이 안 망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하고 있냐 지금 미래통합당. 네, 땡큐넥스님. 혼자 사는 여대생이나 여성은 많은데 음식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한 스토킹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스토킹을 당해서 공포를 느껴도 직접 피해를 받지 않고는 고발도 하기 힘듦. 신체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금 10만원으로 끝. 큰일이 터지기 전에 스토킹 강화 법안 홍 대표 선점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설명을 워낙에 잘해놔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 강화 법안 이런 것도 내라. 이러면요 또 이거 여성표를 가져오기 아주 좋은 법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스토킹 강화 법안, 택배, 음식 배달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스토킹을 하는 거, 노골적인 스토킹을 처벌한다. 이런 법안. 여성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법안. 여성들의 편에 서서 이런 합리적인 법안을 내라. 왜 못하냐? 국민연금 자율화를 던지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완전히 자율화를 못하더라도 이슈는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뭐가 문제인지를 국민들이 알게 되겠죠. 이런 걸 내라. 현재는 강제조항입니다. 내가 싫어도 국민연금에 강제로 다 가입이 돼요. 난 내기 싫어. 난 해지하고 싶어. 해지 못해요. 그런데 던지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연금 자율화. 현재는 강제지만 국민연금 들고 싶은 국민만 들게 해라. 이미 들어있는데 나 하기 싫어? 해지할 수 있도록 해라.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액을 다 돌려줘라. 저도 국민연금 지금까지 수천만 원을 냈는데 이거 돌려받으면 당장 제 삶이 핍니다. 여러분. 저도 뭐 너무 필요한 법안이에요. 국민연금 자율화 해라. 해지하고 싶은 사람 해지하고, 해지하면 그 해지액을 돌려줘라. 국민들에게. 이 얘기 던지면 좋아할 사람들이 지금 쏟아집니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싫어하는 사람들, 국민연금의 진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요, 국민연금 다 싫어합니다. 이 얘기 던져라. 왜 못하냐? 국민 편에 서라고 제발.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고 미래통합당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민주당과 문재인이 못하고 있는 걸 비판을 하면서 대안 정책을 입법화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 편에 서서 민주당과 문재인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만들라니까요. 이걸 왜 못해?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못하고 있는 걸까요? 본인들이 우파가 아니니까, 자유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모르니까 이 입법안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극우적인 법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웰빙 기회주의, 우파도 아닌 우파들이 볼 때 이거 이슈 안 될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입법들,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입법안으로 내면 미래통합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내라. 여러분, 국민연금은요 시한폭탄이에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덮어놓고 추경하고 온갖 빚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거 못하게 막아야죠. 어떻게? 이렇게 막아라. 지금 이 짓거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가 미래에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왜 지금 민주당의 포퓰리즘에 국민들이 지지를 하냐? 이 현실을 모르니까. 이 현실을 알게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 제 방송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20대, 30대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국민연금 몇 년 받다가 국민연금 고갈돼서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경제 생산 인구의 세금을 왕창 뜯어서 우리가 뽑아 먹어야 돼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 노인들을 먹여 살리는 데만 30%, 40%의 소득세를 때려야 돼요. 복지비를 내야 돼요. 100만원 벌면 30만원의 복지비를 내야 돼요. 그때 당시에 경제 생산 인구들이 그거 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지금 나한테 내 월급의 30%, 40%를 복지세로 내래, 국가가. 지금 노인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겠습니까? 그때 당시 젊은 사람들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박살납니다. 대한민국. 폭동 일어나고 난리 납니다. 그 전에 이거 못 잡으면 이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이라도 빨리 잡을수록 좋습니다. 네, 율티비님, 지들 권력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서 그러니 누굴 등에 업을지 모르는 것. 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요 방송하기 전에 한 10분, 15분 제가 생각나는 것만
대충 소개해드린 게 이 정도거든요. 많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국민 편에 서서 입법을 하고 이것으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 무지 많습니다. 왜 안 하냐? 제가 이렇게 던져줬죠. 이거 주워 먹어라. 주워 먹으면 된다. 주워 먹지도 못해요.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나마 오늘 추미애 탄핵하겠다. 그나마 조금 오랜만에 좀 괜찮은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 혼자서 원맨쇼로 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약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래통합당이 해라. 홍준표 혼자 하게 두지 말고 미래통합당이 같이 해라.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고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 내려갈래야 안 내려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